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탄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저는 올 한 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었어요. 정말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인간을 만났거든요. 저뿐 아니라 저와 시댁 식구들이 같이 겪은 일인데 지금도 생각하면 다들 어이가 없으니 쓴웃음만 짓는 거 있죠. 바로 저의 윗동서가 될 뻔한 사람인데 착하고 능력 있는 아주버님을 속여서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예요. 그 여자는 제가 출신이 천하다며 엄청 무시를 했고 자기가 일하는 명품 매장에서 저를 쫓아내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당한 건 자기 자신이었지만요. 요즘 같은 21세기에 AI가 발달하고 있는 때에 출신을 찾는 것부터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사람인 줄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 같아요.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남편이 대학원을 다닐 때 만났어요. 그때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요리사를 꿈꾸며 부촌에서 사모님들의 선생님으로 유명하신 분 밑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남편은 제가 특강을 들으러 간 수업의 조교였어요. 제가 경영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일반인들도 들을 수 있는 강의를 들었는데요. 출석과 성적 관리를 하던 조교가 남편이었죠. 남편 말로는 보통 나이 지긋한 사업가분들이 많은 수업에 20대 중반의 여자가 혼자 와서 용감하게 강의를 듣는 걸 보고 처음부터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말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게 남편은 첫 수업 이후부터 저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소혜 씨. 저 조영준 조교입니다. 저 아까 보셨죠? 경영대학원 강의 시간이요. 아, 네, 조교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제가 실수라도 했나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같이 식사하실래요? 대뜸 그렇게 다가왔던 남편이 너무 순수해 보였어요. 저도 싫지 않아서 남편과 한번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 후에도 남편은 계속 저보고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러 가지 따져보게 됐고 선뜻 만나겠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조교님, 솔직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학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저는 지방에서 중위권 대학 나왔고 지금도 요리 연구가인 선생님 조수로 있어요. 물론 저도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독립을 할 거지만요. 저희 집도 지방이고 조교님처럼 인류대 다니는 사람하고는 안 어울려요. 아니, 우리가 결혼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귀는 것도 안 돼요? 그런 거 다 빼고 저는 괜찮아요. 만나보고 싶기는 해요. 물론 다른 거 생각 안 하면 만나보고 싶은 분위기는 해요. 그럼 일단 만나요. 만나보고 다른 거는 나중에 생각해요. 결국 저와 남편은 만남을 시작했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어요. 그 무렵에 남편은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고 1년간의 일본 대학에 가서 경영과정을 밟을 생각이었어요. 저는 그때 막 독립을 해서 한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남편이 일본에 가면 저도 따라가야 했는데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도 일본에서 요리 공부를 더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것보다는 남편 집에서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게 너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남편보다는 기우는 게 많은데 시댁에서 볼 때는 얼마나 볼품없을까 싶어 걱정이 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대기업 다니다가 은퇴하신 분이고 시어머니도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는데 저희 부모님은 조그맣게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어서 과연 결혼을 허락하실까 싶었죠. 저는 남편 집에서 어떤 말을 들어도 실망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마지막 방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방문을 했는데 시부모님뿐 아니라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도 저를 반겨주시고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우리 영준이가 어디서 이렇게 예쁜 사람을 데려왔나 몰라? 하긴 제가 어릴 때부터 예쁘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어. 아유, 집사람 말에 오해는 하지 마라. 네가 그냥 얼굴만 예쁘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뜻이다.
라는 시아버지 말에 저는 긴장이 풀렸어요. 김소혜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아주버님. 이렇게 부르는 게 이럴 수도 있지만 오늘 반갑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감사는 저희가 감사하죠. 영준 이제 일본 혼자 가면 얼마나 꼬질꼬질 후줄근하고 있을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선뜻 같이 가주신다는 분이 있어서 저희도 한시름 놓았다니까요. 영준이 잘 부탁해요, 재수씨. 맞아. 아가씨가 우리 영준이 식사도 그렇게 잘 챙겨주고 건강식품도 많이 사주고 그랬다면서? 그 얘기 듣고 내가 진짜 마음씨고 온 며느리였겠구나. 혼자 상상했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직접 보니 정말 딱 마음에 든다. 마음이 얼굴에 드러난다고 참 편안하고 복도 많이 들어올 인상이야. 라며 시어머니가 옆에서 거드셨고요. 저희 부모님이야 더할 나위 없이 남편을 좋아하셨죠. 저와 남편은 양가 지인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일본에 갔고 거기서 남편은 경영학 연구를 했고 저는 일본의 요리 선생님한테 요리를 배웠어요.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조금 더 머무르게 되어서 총 2년 반을 일본에서 지내다가 한국에 돌아왔고요. 남편은 한 대학의 연구소에 들어갔고 저는 친한 선배가 자기랑 같이 젊은 사람들 취향에 음식점을 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조금의 투자금을 넣고 일을 시작했어요. 제가 투자금을 조금만 넣고도 동업을 할 수 있었던 건 선배가 제 요리 실력을 좋게 봤기 때문이었어요. 소희 씨가 음식 개발을 중점적으로 해줘. 나는 운영이나 사람들 관리를 맡을게. 소희 씨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거 뚝딱 잘 만들어내잖아. 나 그 실력 믿고 같이 가자고 하는 거야. 언니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우리 한번 잘해봐요. 방하지만 말자고요. 야, 우리 안 망해. 그건 걱정하지 마. 나 한 1년 손님 없어도 버틸 정도의 돈은 있어. 그 사이에 너랑 내가 놀기만 하겠니? 어떻게든 해낼 테니까 마음 편히 하자. 선배는 집안도 넉넉했고 남편도 임대업을 해서 자금은 충분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여유가 있으니 시작했겠지만 그렇다고 선배 말대로 1년간 식당에 팔이 날리게 할 수는 없었죠. 저는 음식 개발에 힘을 쏟았고 소박하고 친숙해도 감칠맛 나는 밥과 반찬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남편과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 모두 응원해줬고요. 그 덕분인지 저희 식당은 2년 만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강남에 분점까지 내면서 승승장구했어요. 저는 강남점 대표로 일하면서 거기에 마련한 음식 개발부에서 계속 음식을 개발하는 데도 힘을 썼고요. 저희 식당 음식은 밀키트로도 많이 나갔거든요. 무엇보다 직장인들한테는 바로 데워서 먹는 음식들이 인기였기 때문에 반조리나 냉동 상태에서 조리를 해도 음식 맛이 변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애를 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버님이 소개시켜줄 여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너도 색시감 집에 데려오는 거야? 아유, 우리 영호 드디어 짝을 만났네. 라며 시어머니도 좋아하셨죠. 정형외과 의사인 아주버님은 워낙 공부만 파고드는 성격이어서 여자를 잘 사귀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나쁜 의미는 아니고 좀 서툴다고 해야 하나요? 하지만 정말 순수했고 얼굴만 봐도 딱 공부만 했다고 써있는 그런 인상이었으니까요. 축하드려요, 아주버님. 형님 되실 분은 언제 오세요? 제가 그날 와서 정말 맛있는 거 만들어 대접할게요. 고마워요, 재수씨. 일단 다음 주말로 약속했는데 시간 확실히 정해지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약속은 다음 주말이 아닌 2주 후에 주중이 되었어요. 그때는 사실 제가 한창 음식 개발을 할 때여서 정신이 없긴 했네요. 주말에는 음식 개발을 안 하고 식당에서 음식 관리만 하면 되는데 주중에는 개발팀과 회의도 하고 직접 새로운 요리도 만들어야 하니 오히려 더 바쁠 시기였어요. 그래도 아주버님이 결혼할 사람이 온다는데 그냥 있을 수 없었죠. 저는 일찍 가지 못할 것 같아 아예 요리를 식당 주방에서 만들어서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아침부터 장을 봐서 미리 소스를 만들고 밑간을 하고 준비를 했음에도 식당 일도 해야 하니 시간이 너무 빠듯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마지막으로
만들어서 맛볼 개발팀 음식을 만든 후 서둘러서 장어를 굽고 도미 요리도 하고 떡갈비도 만들어서 부랴부랴 시댁으로 향했어요. 제가 도착한 건 예비 형님이 오기로 한 시간보다 20분 정도 늦었어요. 일만 하다가 늦어서 오다 보니 저는 에이프런도 벗지 않았고 겉에는 잠바만 걸치고 화장기도 없는 그런 상태로 예비 형님과 처음 만나게 됐어요. 제가 양손에는 보자기로 싼 음식 그릇을 잔뜩 들고 뚱뚱해 보이는 잠바에 후줄근한 바지를 입고 들어갔으니 초라해 보이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비 형님은 딱 저랑 눈이 마주친 순간부터 저를 내리깔고 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딱 저를 아래 위로 여러 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까딱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박경이라고 해요. 반가워요. 라더니 그 다음부터 저한테는 한마디 말도 안 붙이고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만 어째나 살갑게 굴던지요. 조금 섭섭하기는 했지만 미래의 시부모님한테 잘 보이는 게 잘못하는 일은 아니니 가만히 있었어요. 저도 예전에 분명 저런 모습이었을 거다 하면서요. 그날 만남이 마무리될 무렵 어쩌다 보니 부엌에서 저랑 예비 형님 만남게 되었는데 그 여자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식당 일이 고되기는 하죠. 하긴 노동이라는 게 그래. 어쨌든 오늘 잘 먹었어요. 뭐 비싼 음식 흉내내려고 노력은 했네요. 흉내라고요? 저거 다 제가 양념 비율도 만든 거라서 흉내고 뭐고 할 게 없는데요. 저도 요리인으로서 자존심이 있어서 흉내라는 말을 들으니 발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평소에 안 해보던 거 하려면 어렵잖아요. 식당에서 하는 음식들은 아니잖아. 막 하는 음식만 만들다가 저런 비싼 재료로 정성 들인 거 티내는 거 만들려니 고생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 너무 고깝게 듣지 말고 음식 잘 먹었단 뜻이니까요. 은근 반말을 섞어가며 하는 말도 참 거슬리더라고요. 예비 형님은 나이만 따지면 저보다 한 살이 어렸거든요.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그래도 예우를 갖춰주려는데 그쪽에서 먼저 저를 깎아내리려고 하니 불쾌하기는 했어요. 아니, 막 하는 음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그런 음식은 없어요. 일반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건 뭐 대량으로 대충대충 조미료 넣고 만드는 거잖아요. 재료도 싸구려고. 제가 무슨 음식을 만드는지 보지도 않고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봐도 딱 알지.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뭐 웬만한 식당이 아니고는 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한남동에 있는 명품 보석 매장에서 일하잖아요. 그래서 다 안다니까. 이 사람이 돈이 있나 없나, 분해가 나나 안 나나. 명품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그런 감이 발달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괜히 있는 척하려고 애쓰지 마요. 나한테 벌써 다 뽀록났으니까. 말투며 쓰는 단어들까지 참 마음에 안 든다 싶었어요. 그래도 아주버님이 좋다고 하는 여자인데 그렇게 좋아하는 데에는 내가 모르는 좋은 점이 있을 거라고 애써 화나는 마음을 눌렀어요. 아주버님이야 워낙 집안이 어떻다, 우리 가족이 뭐한다, 그런 티를 내는 사람이 아니어서 저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설명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워낙 성실한 데다가 자기 입속을 잘 차리지는 못해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한 번은 같은 대학 선배와 병원을 차렸는데 그 선배가 뒤통수를 차렸는데도 자기 돈도 돌려받지 않고 그대로 나온 적도 있었고요. 저는 아주버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고 그런 뜻을 전한 적이 있어요. 재수씨 말도 맞지만 저도 돈 벌어서 부모님한테 효도도 해야죠. 학교에 있어도 돈이야 벌겠지만 제 시간이 너무 없어서 부모님하고 함께할 시간이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아주버님 병원 내는데 돈 보탤게요. 어머님 아버님 보태주신다는 것도 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또 동업할 사람 찾고 있는 거고요.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재수씨한테 돈을 받아요? 공짜로 드린다는 소리 아니에요. 병원 안정되고 나면 그때부터 조금씩 갚으시면 되잖아요. 그러자 고맙다며 닭똥 같은 눈물까지 뚝뚝 흘렸던 아주버님이었어요. 이렇게 착한 분이 좋은 여자를 만나기를 바랬는데 그날 본 예비 형님은
아무래도 사람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건 남편도 비슷한 의견이었고요. 엄마 아버지한테는 엄청 잘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왜 뭔가 이렇게 찝찝한지 모르겠어. 사람들한테 감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게 이런 건가 보더라고요.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긴 해도 남편과 저는 그때 우리가 쎄했던 게 다 이유가 있다는 말을 가끔 하거든요. 아무튼 저와 남편은 아주버님이 택한 사람이니 좀 더 지켜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양가 상견례에서 예비 형님은 더 저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음식 먹어보는 것도 다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나나 되니까 이런 자리 마련한 거지. 어디서 먹어보겠어?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요리사가 먹어보니까 어때요? 입맛에 맞아요? 라고 묻더니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이런 데 음식은 보통 식당이랑 달라서 좀 싱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다 감안하고 먹어요. 이러는 거였어요. 그래도 저는 웃으면서 네 하기만 했죠. 좋은 자리를 망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날도 마지막 헤어지기 전 남편이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 걸 기다리는데 제 옆으로 오더니 목걸이를 보여주더군요. 이거 보여요? 그이가 프로포즈 할 때 사준 거. 티파니예요. 티파니는 알죠? 주얼리 브랜드. 네, 알죠. 좋으셨겠네요. 티파니 되게 비싼 거 알죠? 제가 일하는 데만큼은 아니지만요. 뭐 서방님 월급으로 사주실 수 있으려나? 이렇게 큰 다이아 캐럿 박힌 건 학교 연구소 월급 가지고는 어렵겠지? 같은 형제여도 직업이 뭐냐에 따라 이렇게 수준 차이가 생기는 거라니까. 구경이나 해보라고 보여줘 봤어. 참, 이제는 내가 쭉 편하게 대할게. 내가 형님이잖아. 저는 하도 같지 않아서 헛웃음만 짓다가 남편 차가 나오자 바로 타고는 그 여자와 헤어졌어요. 그러다가 어버이날이 다가와서 저는 시어머니와 친정엄마한테는 똑같은 보석 브로치를, 시아버지, 친정아빠한테는 시계를 사드리라고 마음먹고 평소 잘 아는 매장에 가기로 했어요. 공교롭게도 양쪽 어머님 사드리려고 한 브로치를 사려는 게 예비 형님이 일하는 곳이라 설마 하는 마음은 있었죠. 어쨌든 저는 그 매장에 잘 아는 사람한테 제가 갈 시간을 말했고 예비 형님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하지 않았어요. 별로 내키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가 간다는 걸 알면 예비 형님이 무슨 행동을 할지 불안하기도 했거든요. 저를 대하는 걸 보면 좋은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명품 보석 매장에 들어선 순간 제일 먼저 눈을 마주친 게 바로 예비 형님이었어요. 예비 형님은 저를 보자마자 네가 뭐라고 여기를 와? 라는 눈빛으로 저를 매섭게 쏘아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한테 억지 미소를 보이며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그런 말을 하더니 저한테 와서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거였어요. 나가! 나가! 여기 동서 같은 사람이 올 건 못 되니까 가라고! 이거 왜 이러세요? 저 오늘 여기에 선물 사러 왔어요. 어머니하고 저희 친정엄마 브로치요. 그러자 예비 형님은 코웃음을 치며 웃긴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기 내가 일하는 데라고 일부러 온 거야? 그러네, 맞네. 나 여기 와서 이런 걸 살 수 있다. 그런 거 보여주려고?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출신 성분 못 속이잖아. 식당 아줌마가 들락거리면 우리 브랜드 격 떨어지는 거 몰라? 됐으니까 일단 나가줘. 내가 문자를 동서가 갈 만한 매장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밖에서 기다리라고. 이보세요, 박경희 씨. 저 여기서 살 겁니다. 저도 어머니나 친정 엄마한테 정말 좋은 거 해드리고 싶어요. 그럴 수 있고요. 뭐, 어떻게? 카드로 한 20개월 긁을 거야? 36개월? 서방님 카드로? 이러지 마. 그런다고 동서 레벨 높아지는 거 아니야. 좋은 말 할 때 얼른 좀 나갈래? 우리 직원들이 내 결혼식 와서 동서 얼굴 알아볼까 봐 겁난다. 제 카드로 사고요. 36개월 할부 안 해요. 동서, 여기 브로치 얼마인 줄 알기나 해? 10만원, 20만원 그런 수준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브로치라니까 막 동서가 달고 다니는 그런 건 줄 아는 거지? 여기 한남동이야. 동서랑은 사는 세계가 다른 곳이라고. 여기가 동서 식당 있는 동네인 줄 알면 큰 오산이야. 아무튼 일단 나가 있어. 나 진짜 직원들이 동서 얼굴 기억해서
결혼식 때 알아볼까봐 너무 쪽팔린다고. 그러면서 제 허리를 남들 몰래 비틀어 꼬집으며 저를 문 쪽으로 밀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더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왜 이래요? 왜 남의 허리를 꼬집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매장 매니저 오라고 하세요. 야, 너 지금 미쳤지? 지금 어디서 큰 소리를 매니저님을 불러대. 매니저님이 네가 부른다고 오고 가란다고 갈 사람인 줄 알아? 저분은 진짜 찐 부자만 상대하는 분이라고. 나한테 혼나기 싫으면 지금 당장 나가. 혼나긴 누가 혼나. 혼나는 건 박경이 너겠지. 너 여기 사람들한테도 착한 척만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아주버님한테 그러는 것처럼. 하, 진짜 이 아줌마가 이제 소설까지 쓰시네. 아무튼 여기 물건 당신은 못 사요. 만져보지도 못할 테니까 내가 경비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그나마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 정도로 끝난 줄이나 알고. 그때였어요. 매장 안쪽에서 누군가 나오더니 저를 불렀죠. 어머, 김 대표님, 오셨으면 저 찾지 않으시고 왜 그러고 계세요? 박경희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매니저님, 걱정 마세요. 제가 바로 내보낼 거예요. 안 그래도 내보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누굴 내보내? 김수혜 대표님? 내 손님인데. 내 손님이요? 순간 예비 형님은 그 자리에 얼음이 돼서 서 있었어요. 제가 매니저 손님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이었어요. 내가 오늘 중요한 고객님 오신다고 했잖아. 바로 그분인데 지금 왜 박경희 씨가 나서서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 아니 동서,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고객님이랑 헷갈리신 거죠? 뭐가 어째? 지금 뭐라고 했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그래, 우리 딸이 음식개발팀에 있는 땡땡 한정식에서 일하시니까 식당에서 일하시는 거 맞네. 근데 말투가 그게 뭐야? 지금 내 귀한 손님한테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줄 알아? 네? 땡땡 한정식 대표가 이 사람이라고요? 예비 형님은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래, 종로에 본점 있고 강남에 분점 있는 그 한정식. 거기 밀키트 사업까지 해서 얼마나 큰지 박경희 씨도 알지 않나? 잘 나가는 사업에 관심 많으니까. 거기 강남점 맡고 계시고 공동 창업자인 김소혜 대표님이셔. 아니, 그냥 만만한 동네 식당 아줌마 아니었어요? 그러자 매니저는 짜증스럽게 예비 형님을 저한테서 떼어냈어요. 세상에 만만한 식당이 어디 있어. 그리고 박경희 씨 표현대로 동네 그냥 그런 식당 아줌마라면 강남점 건물을 소유하고 있겠니? 아무튼 박경희 씨, 안 되겠으니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좀 떨어져. 나는 김 대표님 모실 테니까. 그렇게 예비 형님은 결국 저한테서 떨어졌고 저는 매니저의 안내로 안쪽에 있는 응접실로 들어갔어요. 제가 양쪽 집 어머니들한테 드릴 브로치를 고르고 포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비 형님이 바깥을 힐글거리며 들어오더군요. 보아하니 매니저 몰래 들어온 것 같았어요. 저기 동서, 아니 대표님, 아니 왜 그런 얘기 진작 안 해주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경희 씨가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저 오늘은 다른 날과는 다르게 이 매장에 어울리게 걸치고 나왔는데 그런 것도 안 보이죠? 그제야 예비 형님은 저를 자세히 보고는 눈을 질끈 감더라고요.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표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용서해요. 원래 박경희 씨가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그게 내가 용서하고 말고 한다고 해결된 문제인가요? 전에 박경희 씨 그랬죠. 명품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이 사람이 분해 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안다고. 나도 그동안 사람 상대하면서 이 사람 인격이 괜찮은지 안 돼먹은 건지 그 정도는 파악하거든요. 그동안은 아주버님이 좋아하는 여자라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안 되겠어요. 제가 오늘 일 시댁 가서 모두 다 있는 데에서 말할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그분들한테 달려있지만 뭐 저랑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러자 예비 형님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저한테 매달렸어요. 동서님, 대표님, 정말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알고 보면 괜찮고 여기서도 저 다 착하고 평 좋아요. 정말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알 거예요. 그동안은 제가 몰라 뵙고 큰 실수를 저질렀네요. 제발 오빠랑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알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저한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안 그래도 영호 오빠가 동서님한테 잘해야 된다고 신신당부해서 그러라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제 진심을 알아주세요. 오늘은 제가 너무 당황했고 경황이 없어서 그랬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싹싹 빌고 있는데 매니저가 선물 포장된 브로치를 각각 다른 쇼핑백에 담아서 가져왔어요. 저는 일단 알겠다고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그곳을 나왔죠. 바로 아버지를 선물도 사러 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 말로 착하다는 예비 형님의 말을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저한테 보여온 행동들이 있었으니까요. 물론 아주버님이나 시부모님한테 그리고 제 남편한테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착하고 순수해 보이기까지 해요.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그저 그런 식당 아줌마인 줄 알 때 다 드러낸 거죠. 하지만 저한테 매달리는 걸 보니 또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닐 수 있겠다 싶어 일단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남한테 상처 주는 일 하는 게 마음이 편치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 바로 예비 형님이 있는 매장의 매니저가 저한테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자기가 우리 식당 근처로 오겠다면서요. 바로 예비 형님 때문에 기니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굉장히 심각한 목소리였기 때문에 알겠다며 시간을 비워두겠다고 했죠. 그렇게 만난 매니저는 저한테 자기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는데 거기에는 예비 형님과 어떤 남자가 찰싹 달라붙어서 찍힌 사진이 있었어요. 이건 모르는 사람이 봐도 연인 같았죠. 이게 대체 뭐예요, 매니저님? 아니, 내가 우리 딸 일하는 곳 대표님이고 그동안 제 딸한테 잘해주신 거 하며 저희 매장에서 비싼 것만 주문하셔서 매출 올려주신 거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박경희 씨가 보기에는 얌전하고 굉장히 성실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저희도 다 착하고 순수한 사람인 줄만 알았죠. 그런데 박경희 씨가 매장에 오는 남자 손님들 연락처를 몰래 빼돌려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난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게다가 다른 직원들도 항상 제 시간에 안 오고 늦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피해자인 척한다면서 불만이 늘고 있고요. 그날 대표님 가시고 나서 대표님이 자기 동서될 사람이라고 어찌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데 왜 대표님이 저한테 동서지간 된다고 말을 안 했는지 의아했고 박경희 씨가 처음에 대표님 대하는 태도도 이상했거든요. 보니까 박경희 씨가 대표님을 몰라보고 그랬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서 아, 너 그런 애였구나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저희 명품 샵들 사이에 돌던 소문이 맞았어요. 지금 박경희 씨 다른 남자 만나고 있어요. 저 남자한테도 명품 선물 꽤 받았나 보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다시 한번 그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아니 그럼 저희 아주버님하고 결혼하기로 한 건 뭐죠? 제가 좀 알아봤는데 예물 받아먹고 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 다른 남자 생겼다고 결혼 깨려는 거죠. 아, 제가 대표님 말씀 들어서 아주버님이라는 분 성품이 되게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쩌다 이런 여자를 만났대요. 아주버님이 여자를 사귀어 본 경험이 없어서 이런 데서 아주 나쁘게 작용을 한 거였어요. 저기 매니저님, 일단 이 사진 저 보내주시고요. 혹시 더 결정적인 사진 같은 거 없을까요? 영상도 좋고요. 제가 알기로 저희 직원 하나가 무슨 영상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그거 찾아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별 말씀을요. 저희 딸내미 전에 회사에서 왕따 당하고 오히려 억울한 누명 쓰고 쫓겨나는데 대표님이 개발팀 받아주셨잖아요. 거기다 심리상담도 받을 수 있게 배려해 주시고 상담비도 주시고 제가 아무리 명품 매장에서 일한들 제가 명품도 아니고 그런 부자도 아니고 저는 일개 직원이잖아요. 게다가 이혼한 남편 빚까지 떠맡아서 정말 힘들었는데 대표님 나이도 어리신데 얼마나 많은 편의를 봐주셨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더한 것도 해드려야죠. 매니저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떠났고 저는 사진을 다시 보고는 저절로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그 박경이라는 여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주버님처럼 순수하고 자상하고 착한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 들고 저희 시부모님까지 속여서 자기 입속을 챙기려 하다니요. 저는 그날 시댁의 남편과 찾아가서 사진을 보여드리고 매니저한테 들은 이야기를 다 했고 저한테도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까지 말을 했죠. 다들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걸 정리해야지 어쩌겠냐는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갔어요. 혼수가 오가지 않고 그 전에 알게 된 것만도 다행이라고요. 아주버님은 그동안 그 여자가 요구한 비싼 선물들을 꽤 많이 한 상태이긴 하더라고요. 저희는 의논한 끝에 일단 한복을 마치기로 한 날 한복집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거기에 그 여자 친정 부모님도 같이 나오라고 했고요. 저희가 먼저 한복집 근처에 도착했고 잠시 후에 그 여자와 그 여자 엄마가 오더라고요. 아빠는 다른 약속이 있어서 못 오신다고 하면서요. 일단 알겠다고 한 뒤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복 맞추러 들어가기 전에 할 말이 있는데요. 형님, 아니 박경희 씨, 아주버님하고 저희 시부모님한테 할 말 없어요? 무슨 할 말이요? 혹시 제가 전에 매장에서 실수한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제가 그날 충분히 사과드려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요. 그거 말고요. 아주버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이따 저녁 같이 먹자, 뭐 그런 거요? 왜 그러세요? 무슨 말씀을 듣고 싶으신데요? 여자 어머니도 궁금하다며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꼭 붙어있는 사진을 들이밀었어요. 그 여자는 처음에 당황하더니 곧 평정심을 찾더군요. 네, 봤어요. 근데 이게 왜요? 요즘은 친구들끼리도 잘 이러고 다녀요. 김 대표님, 아니 동서. 내가 1살 어리긴 해도 결혼하면 손윗사람 되니까 동서라고 말 놓을게. 나 때문에 기분 나빴다고 이러는 건 아니지. 어디서 출처도 불분명한 사진을 갖고 와서 나를 이상한 여자로 모는 거야? 그것도 아버님, 어머님 다 있는 데서 우리 엄마까지 있고. 나 그렇게 산 사람 아니야. 이러지 말자. 마음 아픈 소리 했던 건 정말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지금 저지른 이 일은 동서가 책임져. 나한테 사과하고. 사과는 무슨 사과? 그럼 이건 뭐야? 이번에는 제가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호텔에서 그 남자랑 다정하게 껴안고 나오면서 언제 또 보냐, 우리 사랑 영원하다. 이런 낯간지러운 말을 하는 게 다 나왔죠. 그제야 그 여자는 얼굴빛이 파래지더니 어쩔 줄 모르더군요. 네가 출처도 불분명하다던 그 사진은 니네 매장 매니저님이 직접 찍어서 나한테 보내준 거야. 그리고 너 저 남자 한 명 아니더라? 너 어차피 우리 아주버님하고 결혼 안 할 거니까. 아니, 못 할 거니까. 너라고 할게. 네가 나보다 1살 어리잖아. 너 이 남자는 뭐야? 저는 어떤 남자의 SNS 계정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리조트에서 다정하게 사진을 찍은 다른 남자와 그 여자가 있었죠. 너 이 남자가 너랑 사귀는 거 맞다고 확인까지 해줬어. 니네 매장에 오는 손님이라던데 비싼 남자용 보석 많이 사가는 사람이고 너 이러는 거 니네 매장 직원들 진작 눈치채고 있었어. 알아? 그러면서 어떤 직원이 저한테 대신 전해달라는 문자를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있었어요. 박경희, 너는 네가 착한 사람인 줄 알지? 맨날 일 실수해놓고도 착하다는 이유로 빠져나가고. 넌 착한 게 아니야. 재수없는 거지. 그제야 그 여자는 얼굴이 빨개져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저기, 그러니까 아니에요. 오해예요. 이 남자들하고는 친구처럼 만난 건데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래요. 정말이에요. 오빠, 아니야. 나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나 의사 사모님 되고 싶다고.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믿어줘. 웃기지 마. 너 회식에서 술 잔뜩 취해서 네 입으로 말했다더라. 우리한테 예물 뜯어내고 결혼 깨버릴 거라고. 그 말 증언해줄 직원이 줄을 섰던데? 제가 여기까지 말하자 시어머니가 화난 목소리로 여자 어머님한테 말씀하셨어요. 참, 딸 교육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남의 집 자식한테 이런 상처를 줍니까? 여기서 이만 끝냅시다. 점잖게 끝내고 싶었지만 우리 아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한 거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라도 해야겠더군요. 그러자 여자 어머니는 잘못했다고 고개를 조아렸어요.
그 여자는 시어머니 손을 잡고 아니라며 펄펄 뛰더군요. 아니에요, 어머니. 이게 다 오해예요. 정말 잘못했어요. 물론 아직까지 제가 친구들을 끊어내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제가 너무 정이 많아서 그랬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빠, 나 한 번만 믿어줘. 나 진짜 오빠 많이 많이 사랑해. 그러자 아주버님이 기운 없는 목소리로 이러더군요. 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친구들하고 호텔에 가고 리조트에 가니? 다 됐고 내가 너한테 사줬던 것들 다 돌려줘. 한 개라도 빼먹으면 바로 너 고소할 거니까 허튼 수작은 부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한 후 아주버님과 시부모님은 돌아섰고 그 여자는 끝까지 아니라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자 여자 어머니가 여자를 때리면서 마구 화를 냈어요. 이 미친 거사, 넌 대체 뭐라고 산 거야? 진짜 내가 어디서 이런 걸 낳았는지 내가 창피해서 못 살아. 그렇게 그날의 소동은 끝이 났고 아주버님은 그 여자와 파혼하기로 하고 예식당도 취소하고 모든 예약도 다 취소했죠. 여자는 아주버님한테 그동안 받은 값비싼 보석들을 모두 돌려줬고요. 그 후 여자는 매장에서도 해고되고 그간 저지른 일이 그쪽 바닥에 소문이 나서 더는 명품 쪽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듣기로는 중소기업에 들어갔다가 거기서도 못 견디고 나와서 어디 마트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착한 사람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사람을 겉모습과 직업으로 판단해서 깔보고 무시하더니 솔직히 꼴 좋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주버님은 그때 많이 힘들어하셔서 저희 부부가 일부러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같이 주말도 보내고 그랬죠. 그랬더니 지금은 많이 극복하고 밝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당분간은 여자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시네요. 이 모든 것도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극복하고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신 나날들만 되시길 바랄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